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살 된 아들을 혼자 키우고 있는 40대 여성입니다. 저는 34살, 조금 늦은 나이에 남편과 결혼하고 남편과 대화를 통해 아기를 낳지 않기로 약속했었는데 직장 생활에 대한 욕심도 컸고 요즘같이 어려운 시대에 아이를 바르게 잘 키울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없었기에 남편과 둘이서만 행복하게 잘 살아보자고 했었고 남편도 흔쾌히 동의했었습니다. 시부모님은 자식에 대한 애착이 강한 분이시라 두 분께는 비밀로 했고 저희 부모님께만 말씀을 드렸어요. 저희 부모님은 저희만 좋다면 간섭하지 않겠다고 하셨고요. 저 초등학교 때도 저만 두고 해외여행을 다녀오실 정도로 자식의 삶에 크게 간섭하지 않으시는 분들이세요. 그렇게 저의 결혼 생활은 시작되었고 이렇게 좋은 결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나 싶을 정도로 행복한 시간을 보냈죠. 남편과 저는 가치관도 그리고 생활 습관도 비슷한 점이 많았고 직장도 비슷한 계열이라 생활 패턴도 참 잘 맞았던 것 같아요. 퇴근 후에는 함께 한강 공원을 걷다 맥주 한 캔을 마시고 휴가 때는 함께 배낭여행도 다녀오는 등 행복을 누리고 살았습니다. 아이를 낳고 부모로서 삶을 사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사람마다 가치관이 다르듯이 아이 없는 우리 부부의 삶은 정말 만족스러웠어요. 그렇게 몇 년의 시간이 흐르고 남편도 저도 30대 후반의 나이가 되었는데 그 전까지는 저희 부부에게 이래라 저래라 말씀이 없으셨던 시부모님이 아이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두 분 모두 손주를 애타게 기다리시는 건 알고 있었지만 굳이 먼저 아이를 갖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긴 어려워 미루고 있었는데 올 것이 온 거죠. 남편이 먼저 두 분을 찾아뵙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 부부가 서로 동의해서 아이를 갖지 않기로 했다고 말이죠. 시아버님께서 정말 화를 내시며 남편의 뺨을 때리셨다고 해요. 군인 출신이시라 워낙에 보수적이시고 아버님이 어릴 적부터 너무 무서워서 아버님께 한 번도 되돌아본 적도 없었다는데 어머님도 아이는 반드시 낳아야 한다며 노발대발하셨다고 하더군요. 그 얘기를 들은 저도 두 분께 찾아가 저희의 생각을 말씀드렸지만 두 분은 꿈쩍도 하지 않으셨어요. 아가, 요즘 젊은 사람들 즐기고 살고자 하는 마음 모르는 바 아니지만 우리도 아들이라고 네 남편 하나밖에 없는데 그럼 이 늙은이들은 손주 하나도 안아보지 못하고 죽으라는 말이냐? 네 남편도 어릴 적부터 아이들을 얼마나 좋아했는데 네 남편도 어릴 적부터 아이들을 얼마나 좋아했는데 항상 손주 빨리 안겨주겠다고 호언장담하던 놈이야. 알고 보니 남편은 속으로는 아이를 너무 원했었지만 제가 너무 완강해서 제 의견을 따라준 것이더군요. 생각해보니 요즘 들어 지나가는 아이들을 보면 눈을 떼지 못하고 한참을 바라보는 남편의 모습이 떠올라 너무 미안하더군요. 제가 너무 제 생각만 한 것 같아 남편에 대해 너무 미안했고 남편이 캠핑이나 스포츠를 좋아해서 아들을 낳으면 함께 즐길 수도 있을 것 같아 마음을 고쳐먹고 아이를 가지기로 했습니다. 저희 둘 다 나이가 좀 있어서 내심 걱정되었지만 평소 운동을 즐기고 몸 관리에 신경을 쓴 만큼 큰 문제는 없을 거라 생각하고 아이를 갖는데 노력을 기울였지만 1년이 지나도록 기다리는 아이 소식은 없었죠. 마음은 조급해졌고 산부인과에 가서 진단을 받았지만 남편의 정자 활동성이 부족해서 자연 임신은 조금 어려울 것 같다더군요. 저는 어쩔 수 없지 않냐며 남편을 다독였지만 남편은 그 모든 게 자신의 탓이라며 자책을 하더라고요. 여보, 미안해. 당신이 정말 힘든 결정을 해줬는데 내가 부족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네. 정말 미안해. 아이가 생기기를 간절히 바랬던 남편의 좌절하는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시험관 실수를 하면 임신 확률이 높아질 수 있다고 하시더군요. 시험관 시술이 비용도 많이 들고 굉장히 힘든 과정이라는 걸 잘 알고 있었지만 제 남편의 간절한 바람을 저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희 부부는 시험관 시술을 진행했지만 그것 또한 쉽지 않았습니다. 어렵게 착상이 된 아이는 2번이나 자연유산이 되어버렸고 저와 남편은 점점 지쳐만 갔습니다. 내가 아이를 간절히 원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선물을 주지 않으시는 건가? 제 스스로를 자책하면서 시어머니를 따라 절을 다녀보았지만 기다리던 소식은 오지 않았죠. 그렇게 시험관 시술을 시도한 지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간절히 기도해온 보람이 있는지 저와 남편은
마침내 소중한 생명을 안을 수 있었습니다. 기뻐하던 남편의 모습을 보며 이제 정말 행복하기만 할 줄 알았습니다. 몇 년간의 몸고생, 마음고생으로 제 몸은 망가질 대로 망가져 있어서 임신 초반에는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조심해야 돼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집에만 있었고 조금이라도 무리를 하면 바로 하혈을 해서 혹시라도 아이가 잘못되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했는데 감사하게도 3개월이 지나면서 안정기에 접어들었고 건강한 아들을 낳았어요. 임신 기간에 시아버님은 오히려 남편보다 더 저를 챙겨주었어요. 남들이 보면 남편인 줄 알 정도였습니다. 매일 아침 안부 전화는 물론이고 제가 먹고 싶다는 건 뭐든지 즉각 준비해 주시고 제가 병원에 갈 때나 출산할 때도 함께 가주실 정도로 아껴주셨어요. 조금은 유난스럽다 생각했지만 너무나 오래 기다린 생명이었기에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였죠. 하지만 남편은 그런 아버님을 탐탁치 않아 했던 것 같아요. 아버님이 병원 데려다 주신다고 해도 자신이 반차 내고 올 테니 거절하라고 하고 집에 오시는 것도 조금 싫어하더라고요. 아버지, 아무리 잘해주신다고 해도 시댁 식구들이 오는데 안 불편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이 사람 안정이 제일 우선이니 당분간 집에 오시는 건 좀 자제해 주세요. 나는 그냥 잘해주려고 한 건데 부담되었을 수도 있겠구나. 알겠다. 남편이 다소 매정하다 싶을 정도로 얘기하는 게 조금 마음에 걸렸지만 모두들 예민할 시기이니 그러려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저는 무사히 아들을 낳았습니다. 남편도 무척 기뻐했었고요. 근데 사람들이 모두 할아버지를 빼닮았다고 칭찬하더라고요. 저희 시아버님이 굉장히 미남이시거든요. 키도 180이 넘고 60대 초반이지만 50대 초반으로도 보이시거든요. 저랑 있으면 부부로 보일 정도로요. 반면 남편은 어머니를 닮았는지 키도 조금 작은 편이었고 외모도 훌륭한 편은 아니었죠. 저희 엄마도 사돈 어른이랑 똑 닮았네. 저 코 오똑한 것 좀 봐. 우리 이서방 닮았으면 어쩔 뻔했어. 이렇게 농담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근데 남편이 예민하게 반응하는 겁니다. 평소 우리 엄마한테 아들보다 더 살갑게 대하는 사람이 어머니, 제 코가 어떻다고 그러세요? 딱 봐도 저랑 판박인데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는데 민망해서 혼났습니다. 그때는 노산이었고 산통이 길어 너무 힘들어서 저도 정신이 없어서 엄마를 달래드리지 못했지만 나중에 듣고 보니 엄마가 정말 많이 서운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아이를 출산하니 시아버님의 관심이 예전보다 더 심해져서 점점 힘에 부칠 정도였습니다. 처음에는 아이가 잘 크고 있는지 궁금하다고 하시면서 하루에도 몇 번이고 전화를 하셨는데 그 정도는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애타게 기다렸던 첫 손주, 그것도 아들인데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오히려 남편보다도 더 유난스럽게 챙기는데 이해는 되지만 이게 관심이 지나치고 너무 부담스러웠어요. 오히려 남편은 아이를 낳은 이후로 조금은 무심해진 것 같고 바쁘다는 핑계로 집에 늦게 들어오는 일도 잦아졌어요. 평소 술을 잘 하지도 않고 회식 자리에도 잘 참석하지 않는 사람이 말이죠. 서운하기도 했지만 그동안 남편이 저를 신경 써준 것을 생각하면 그 정도는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정작 제가 너무 힘들었던 건 시아버지의 아기에 대한 집착이었죠. 시어머니가 그만 좀 연락하라고 얘기할 정도로 아버님은 저와 아기에 대한 집착이 심하셨는데 아침부터 영상통화는 기본이고 1시간에 한 번은 꼭 전화해 혹시나 아기가 우는 소리가 들리면 아기가 운다면서 수화기 너머로 잔소리를 하시고 혹시 아기가 자고 있으면 아이가 아무 소리도 내지 않는다며 어디 아픈 게 아니냐며 걱정을 하셨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곁에 두고 지내야 했습니다. 제가 일하느라 전화를 받지 않으면 집에까지 쫓아와 문을 두드리는 통에 한시도 마음이 편한 적이 없었어요. 반면 남편은 갈수록 저와 아이를 대하는 게 냉정해지기만 했어요. 사람이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랑 마음이 다르다더니 그렇게 아이만 낳아주면 평생 충성하겠다던 사람이 퇴근 후에 아이를 한번 따뜻하게 안아주지 않는 건 물론이고 급기야 가끔 외박까지 했습니다. 하루는 서러워서 아버님께 하소연을 좀 했더니 당장 달려오셔서 남편을 쥐잡듯이 잡으시더라고요. 이 죽일 놈아! 네 와이프랑 아들만 집에 놔두고 어디서 술을 퍼마시고 외박질이야?
저는 그저 남편이 요즘 외박도 한다고 조금 하소연했을 뿐인데 이렇게까지 남편을 잡아대는 모습에 저도 많이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반응은 더 놀라웠어요. 그러게 제가 아이 없이 지내겠다고 했잖아요. 이게 다 아버지가 아들 낳으라고 감시하셔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게 좋으시면 아버지가 아빠 하시던가요. 어떻게 저를 앞에 두고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너무나 서러워서 그냥 주저앉아 펑펑 울어버렸습니다. 그때도 저를 안아주신 건 아버님이었어요. 아버님의 전화에 달려오신 어머니의 손을 잡고 시댁으로 갔습니다. 시부모님은 남편은 직장에 나가야 되고 요즘 회사 일이 많이 바쁜 것 같으니 혼자 지내는 것보다 시부모님 댁에 들어와 살면서 몸을 추스르는 게 어떻겠냐며 제안을 하셨고 저 또한 감사하게 받아들여 시댁살이를 하게 되었어요. 남편도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서 자기도 모르게 심한 말을 한 것 같다며 진심으로 사과를 했고 저 또한 이해하고 잘 지내보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시댁에서의 생활은 익숙해져 갔습니다. 처음에는 너무나 불편했어요. 단지 시댁에서 생활하는 이유가 아니라 아버님 때문이었죠. 아이를 보러 제 방에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는 건 기본이셨죠. 다행히 아버님이 선을 넘으려고 하실 때마다 어머님이 아버님을 말려주셔서 점차 나아지긴 했습니다. 보통 시어머니가 잔소리를 하시고 아버님이 중재를 해주잖아요. 저희 집은 완전히 반대였어요. 어머님이 중심을 잘 잡아주셔서 아버님도 조금 자제하는 모습이 보이긴 했습니다. 아버님은 여전히 저희 모자를 끔찍할 정도로 아끼셨고 완전히 남편처럼, 아니 남편보다 더 많이 챙겨주셔서 시어머님의 질투를 받기도 했지만 집안에 갓난아이가 있으니 생기도 돌고 집안의 웃음꽃이 끊기지 않았습니다. 시댁 생활을 하다 보니 여전히 아이 병원이며 외출은 시아버님과 함께했고 시아버님과 저 그리고 우리 아들 이렇게 셋이서 함께하는 시간도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도 점점 아이에 관련된 일들을 남편보다 아버님께 말씀드리는 일이 많았고 심적으로도 아버님께 많이 의지하게 된 것 같아요. 아버님이 워낙 동안이라 아이를 안고 거리를 걸으면 와, 아기가 아빠랑 정말 똑같이 생겼어요. 완전 미남이네요. 이런 얘기도 자주 들었고 그때마다 아버님은 입꼬리가 찢어질 정도로 웃으시며 하루 종일 기분 좋아하셨죠. 그때만 해도 내가 시아버지 복이 있구나. 우리 아들 앞으로도 사랑 듬뿍 받으면서 살 수 있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아이 돌이 지나고부터였던 것 같아요. 어느새부턴가 시어머님이 저를 대하는 태도가 냉랭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태도가 180도 바뀌었다고 하는 게 더 맞겠네요. 평소에 잘 시키지도 않던 집안일들을 시키는 건 기본이고 낮잠이라도 자고 있으면 이게 어디서 시부모 어려운 줄 모르고 함부로 행동하냐며 아들 낳았다고 유세 떠나며 인신공격까지 하더군요. 그런 거 있잖아요. 이 사람이 분명 나한테 화가 났거나 기분 나쁜 게 있는데 말은 안 하고 계속 비꼬거나 싫어하는 티를 내는 거. 이유도 모른 채 변해버린 어머니를 보면서 정말 답답하고 서러워서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어머님이 저를 그렇게 대하실수록 저는 더 외로워졌고 남편은 변한 게 없었어요. 처음에는 작은 아이가 행여나 다칠까봐 잘 안아보지도 못할 정도로 아끼고 예뻐했던 사람이 들여다보지도 않고 아이가 칭얼거려도 한 번 안아주지도 않더군요. 화가 나서 애는 나 혼자 만들었냐고 싫다는 사람 그렇게 설득해서 그 고생시킨 게 누군데 지금 와서 이러냐고 소리치며 화를 냈지만 냉정하게 미안하다며 고개 숙이는 그 사람 눈빛은 편한 게 없었죠. 그럴수록 아버님께 의지를 했고 그게 결국 커다란 파국을 일으킬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답니다. 아버님과 저는 더욱 친해져서 함께 쇼핑도 다니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녔어요. 물론 우리 아기도 함께였죠. 아버님이 우리 아이를 안고 저는 자연스럽게 아버님 팔짱을 끼고 길을 다닐 때면 누구나 부부로 생각했을 겁니다. 하루는 아버님과 병원에 갔다가 점심을 먹고 나섰는데 외근을 나온 남편과 마주친 적이 있었어요. 멀리서 봤지만 분명히 남편이었고 남편도 우리를 분명 봤을 텐데 못 본 척 지나가더라고요. 저는 반가워서 남편을 불렀는데 그제서야 굉장히 무서운 표정으로 다가와서는 아버님께 아버지, 저랑 잠깐 얘기 좀 하시죠. 갑자기 무슨 일인데? 집에 가서 얘기하자.
잠깐이면 돼요. 남편의 무서운 표정에 저는 겁에 질려 아이를 안고 아무 말도 못했고, 멀리서 봤는데 남편이 아버님께 막 소리를 치고 있더라고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영문인지 당황해서 바들바들 떨고 있는 저를 보고서도 남편은 인사도 하지 않은 채 다시 회사로 돌아가 버렸고, 아버님도 아무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데 아버님의 표정이 굳어 있었고, 저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어찌된 영문인지 그 후로는 아버님이 저를 대하는 게 조금 달라지셨던 것 같아요. 어머님은 여전히 차갑게 대하셨고, 남편은 거의 술에 취해 들어오거나 출장을 핑계로 집을 비우는 경우가 많았죠. 두 사람 다 아버님과 저를 적대시하는 모습은 달라진 게 없었고요. 영문이라도 알면 그러려니 하고 나도 고쳐볼 텐데, 그렇게 따뜻한 두 사람이 한순간에 너무나도 차가워져 버리니 정말 사람 미쳐 돌아가시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던 중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아이가 조금씩 옹알이를 시작할 때 생겼어요. 아버님이 바닥에서 아이와 놀아주고 있는데 아이가 아빠 아빠 하며 아버님께 옹알이를 했었나 봐요. 아버님이 그걸 듣고 기분이 좋으셨는지 그걸 녹음해서 저녁 식사 자리에서 들려주시는데, 저도 신기해서 할아버지랑 자주 놀더니 할아버지가 아빠 같은가 보네, 이렇게 한마디 했는데, 어머님이랑 남편이 동시에 저를 보면서 무슨 말 같지도 않은 말을 하냐며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는 겁니다. 아니, 당신이 아이한테 좀 더 신경 써주고 놀아줬으면 당연히 당신한테 옹알이를 했겠지. 애가 당신 얼굴이 낯설고 할아버지가 익숙해서 그러는 건데 그게 이렇게 화낼 일이에요? 저도 기가 차서 말했지만 두 모자가 같이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해서 소리를 지르는데, 제가 원하던 아이도 아니고 자기들이 그렇게 간절히 원해서 그 고생을 해서 겨우 낳은 아들이 옹알이 하는 소리에 기뻐했다고 저를 그렇게 죽일 듯이 잡을 수가 있는 걸까요? 그 길로 아이를 안고 친정으로 와버렸습니다. 아버님이 맨발로 뛰쳐나와 저를 말리셨지만 그 집에선 1분 1초도 있고 싶지 않았어요. 택시를 불러 나올 때까지 어머님과 남편은 저와 아기에게 눈길도 주지 않더군요. 그래서 정말 끝이구나, 내가 사람을 잘못 봤구나 생각했습니다. 친정을 가니 엄마는 저를 말없이 안아주셨어요. 아버님은 날마다 전화해서 다시 돌아오라고 설득하셨지만 남편은 일주일간 전화도 없다가 미안하다며 카드 하나 딸랑 보내더군요. 저는 남편이 싹싹 빌기 전에는 못 들어간다며 이혼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지만 앞으로 살 길이 막막하더라고요. 아이를 가지려고 노력하느라 직장을 그만둔 지 오래였고, 친정도 넉넉하지만은 않은 형편이라 민폐를 끼칠 수는 없었고요. 시아버님 손에 이끌려 찾아온 남편에게 우리 엄마는 남편 손을 잡으며 우리 딸이 욱하는 게 있어서 그래. 자네가 잘 돌봐주게. 부탁하네. 아이를 가지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았는지 자네도 잘 알지 않나. 라고 하시는데 남편은 별말 없이 죄송하다며 집을 나섰습니다. 내키지는 않았지만 조금이라도 더 나아질 거라는 기대를 하며 남편을 따라 시댁으로 돌아왔죠. 그동안 아버님께 많이 혼나고 정신이 좀 들었는지 남편은 조금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퇴근 후 일찍 들어왔었고 아이와 시간을 많이 보내려고 노력도 많이 하더라고요. 며칠 후 남편은 저에게 분가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저는 아직 아이도 어리니 아이가 좀 더 클 때까지 있다가 분가하는 게 어떻겠냐고 했지만 남편의 뜻이 워낙 완강했고 아직까지 시어머님이 저에게 보이는 차가운 모습은 바뀌지 않았기에 남편의 뜻을 따르기로 했어요. 저와 아들을 끔찍이 아껴주시는 아버님에게 크게 의지를 하고 있었지만 아버님과 평생 살 것도 아니고 남편이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니 행복하게 살고 싶다고 다짐을 했죠. 그날 저녁 남편은 밤늦게까지 술을 마셨고 아버님의 강한 만류에도 남편은 분가의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저희가 살 전셋집을 구하고 이사 전날이었습니다. 남편은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겨 밤늦게 나갔고 저와 아기는 침대에서 잠이 들었죠. 그런데 좀 부스럭거리는 느낌이 들어서 눈을 떠보니 아버님이 제 방에 슬쩍 들어와 계시더라고요. 소스라치게 놀란 저는 소리를 질렀고 마침 집에 들어온 남편이 방에 들어와 아버님을 끌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아버지 멱살을 잡냐고 하며 제가 극구 말렸지만 남편은 이미 이성을 잃은 상태였고 결국 주먹까지 날리는 지경까지 돼버렸습니다.
아이는 울고 두 남자는 뒤엉켜 있고 완전히 아수라장이었죠. 겨우 진정이 되려던 찰나 이번에는 어머님이 들어오셔서 소리치시더라고요. 이 짐승만도 못한 것들아. 너희들이 저질러 놓고 이제 와서 이게 무슨 미친 짓이야? 다들 당장 나가! 도대체 어찌된 영문인지 몰라서 저는 그냥 멍하니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겨우 정신을 차리고 들은 이야기는 제 귀를 의심하게 했습니다. 아이를 애타게 원했던 남편과 집안의 대를 잇고 싶은 시아버님은 그들만의 계략을 세운 거예요. 한 번은 남편이 나이도 40에 들어서자 요즘은 대리모라든지 정작 기증을 해주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라도 하자고 말을 저에게 했었는데 저는 절대 안 된다며 반대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줄 알았는데 남편은 시아버님에게 고민을 털어놓았고 손주를 갖고 싶었던 시아버님은 남편에게 내가 나이가 있어서 안 될 수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건강하니 한번 시도는 해보자고 하셨고 며칠 후 시험관 시도를 했는데 그게 한 번에 착상이 되어버린 거죠. 둘만 아는 비밀로 하기로 하고 아버님의 정자로 시험관 시술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도 같은 피부치에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입 다물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다네요. 그런데 막상 아이가 태어나고 나니 남편은 자기 자식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고 시아버지는 마치 자기 아들 같아 그렇게 금지오겹 부서질까 애지중지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남편은 티를 내지 않으려 노력했지만 시댁에 들어와 살기 시작하고 어느 날 오늘 있었던 일처럼 저와 아기가 자고 있을 때 시아버지가 몰래 들어와서 우리 아들이라고 중얼거리는 소리를 들었고 남편도 그 이야기를 듣고 완전히 마음이 변해버렸다고 하더군요. 저는 너희들이 인간이냐며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가 있냐며 오열했다가 실신했고 그 이후의 일은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 후로 저는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왔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저희 아버지는 남편을 찾아가 죽이겠다면서 난리를 치시다가 경찰서까지 가셨다고 하네요. 시아버지라는 그 뻔뻔한 인간은 아들 한 번만 보여달라고 자꾸 찾아오고 남편이라는 인간은 미안하다며 무릎 꿇고 사정을 하긴 했지만 저는 그 짐승만도 못한 인간들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어요. 그 일이 들통나지 않았더라면 저와 아이는 행복하게 살 수 있었을까요? 저는 이혼을 했고 소송을 통해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까지 받아낼 수 있었지만 그 얼마 되지 않는 돈이 제 영혼까지 치료는 해주지 못하잖아요. 어떻게 나에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는지 아직도 믿기지가 않지만 그 누구의 아들도 아닌 제 아들을 보며 오늘도 이렇게 마음을 다잡아 봅니다. 지금은 그 누구도 믿을 수 없을 것 같고 아이와 함께 나쁜 생각도 충동적으로 몇 번이나 할 정도로 극심한 우울증과 불면증으로 하루하루 인생을 살아가는 게 너무 힘이 드네요. 저 앞으로 잘 살 수 있을까요? 저의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